올해 반반입니다. 금리를 내려야 된다, 올려야 된다, 더 많이 내려서는 안 된다, 더 많이 내려야 된다. 이 여러 가지 반반, 50-50. 예? 이런 상황에서 어디에 이 초점을 둬야 할지는 여러분들에게 맡기도록 하고요. 박미TV의 박미입니다. 자, 이제 은행이 조금 잠잠해지면서 인하를 하기는 어렵다. 예상은 박미의 진짜 경제 뉴스 시작합니다. 자, 올해 미국의 적정금리는 5%다. 여러분, 지금 미국의 금리는 몇 퍼센트입니까? 5.5. 그렇죠? 그러면 5%가 적정하다. 그러면 두 번 떨어져야 되겠죠? 0.25, 0.25. 두 번 떨어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테일러 준칙 개발자 존 테일러, 스탠포드. 이분은 스탠포드대 교수입니다. 금리 인하 시기, 횟수, 시장 기대 너무 과하다.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 얘들아. 이 말을 하는 거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정금리 수준을 도출하는 테일러 준칙으로 유명한 적정금리 수준에 대한 이거를 도출하는 테일러 준칙에 아주 유명한 금리에 대해서만 공부하시는 분입니다. 스탠포드대 교수 존 테일러. 올해 미국 적정금리 수준은 5%라고 말했습니다. 금리 인하는 3분기 이후에 시작될 것이다. 3분기 하면은 9월이네. 나보다 더 멀리 잡으셨어, 너무. 나 이분들 정말 일로 갔다 절로 갔다 갈피를 못 잡겠네. 아우, 힘들어. 3분기면은 9월이에요. 존 테일러, 미스터 존 테일러 교수님, sir, hey sir, 존 sir, 왜 이렇게 늦어요? 존 sir은 너무 늦는다. 그래서 현 미국 기준금리는 5.5%를 감안하면 올해 기준금리를 한 2번 정도 내리는데 굳혀야 한다. 이렇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이거 좀 무섭네요. 그는 올해 미국이 기준금리를 적어도 3차례, 많게는 6차례 인하할 것으로 보는 시장 참가자들의 정신 빠진 인간들이 많은데 그 기대에 비해 훨씬 매파적인 향후 이야기를 하면서 그 파장을 주목하고 있다. 존 테일러입니다, 여러분. 존 테일러. 누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이거 2번은 좀 너무 적지 않나? 요즘 슬슬 저는 더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존 테일러 이 교수님께서는 2번 5%. 그런데 이분의 전문직은 바로 금리 수준이 뭐가 정확한가에 대한 방식을 완전히 터득하신 박사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테일러 교수는 다행히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죠. 지금 12월 거 이제 CPI가 나와봐야 되겠지만은,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근원 물가, 에너지와 수산물 이런 것들은 전부 농수산물 이런 것들은 떨어졌다 올랐다 하기 때문에 수시로 바뀌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근원 물가. 우리가 기차 티켓 사고요, 여행 티켓 사고요, 호텔 가고요, 여행 가고, 병원 가고, 학원비 내고, 학비 내고 이런 것들이 떨어져 있는데, 이런 건 하나도 조금 떨어졌다 하더라도 많이 떨어지지 않은 게 문제라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봤을 때 만일에 다행히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다는 데이터가 나오고는 있지만 더 지켜봐야 된다. 더 지켜봐야 한다. 그 말 믿지 마라. 위험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높은 수준에서 기준금리를 유지하며 상향을 주시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는 중장기,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또 한번 증거자료 남겨주세요. 중장기, 금리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장기로 4% 또는 3% 중간까지의 금리를 유지하면서 고정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제로금리 1%, 2% 괜한 헛소리 하면서 부동산의 꿈을 키우지 마시고, 자꾸 현찰 가지고 있는 사람 자꾸만 어디 현찰 은행에 집어넣으면 가장 따뜻하게 좋은 일인데, 현찰 가지고 자꾸 장난질 치려고 그러는 사람 정신 차리고 현찰 많이 모아놓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금리 중장기로 봤을 때 미국 금리는 3에서 4%다. 2%, 1%, 0% 개 헛소리들 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것으로 고정이 될 것이다. 고정될 것이다.
알겠니?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낮은 금리를 기반으로 자산시장 버블을 만들었던 제로 금리 시대의 종언을 시사했습니다. 제로 금리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종언을 시사한 겁니다.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지난 1년간 가파르게 기준금리를 끌어올리는 것은 정말 적절했다. 잘했다. 칭찬. 남은 문제는 언제 금리를 낮추느냐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2% 부근으로 더 떨어져야 금리를 내릴 수 있을 텐데 아마도 3, 4분기까지 기다려야 할 것이다. 그러면 올 9월이 내리는 겁니까? 저는 적어도 6월에는 내리지 않을까. 어떤 인간들은 벌써 3월부터 내린다, 1월부터 내린다. 이 인간들은 뭡니까, 지금? 이건 뭡니까? 이건 뭐예요, 지금? 에? 1월에 내린다, 1월에 내린다고 한 인간들 다 어디 갔지? 잠깐 한 달 쉬고 또 다시 돈 받고 나오겠죠. 다 어디 갔습니까? 작년에 무수하게 1월부터 내린다, 2월부터 내린다. 이 이야기 제일 많이 한 게 3월부터 내린다. 1월은 동결이죠. 이렇게 얘기한 인간들이 되게 많았는데 다 어디로 가는지 궁금하기 짝이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2% 근처까지 떨어져 금리를 내릴 수 있을 텐데 아마도 3, 4분기까지 기다려야 할 것이다. 존 테일러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난해 1월 전년 동기 1.5 상승한 미국 개인 소비 지출 PCE입니다. 연준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미국 개인 소비자 지출 PCE 지난해 11월 작년입니다. 기준 동년 동월 대비 2.6%까지 내려온 상태다. 현재 근원 말고요. 에너지하고 농수산물 개인 지수입니다. 그러나 테일러 교수는 모든 국가가 인류화된 인플레이션 2% 공식을 따라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은 반드시 2%로 돌아가야만 살 수 있다. 숨을 쉰다. 운동하는 건가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국제적인 현상이라 국가 간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또 중앙은행은 엄격한 준칙에 의해 통화정책을 써야 하며 미국 정부 역시 균형 재정 원칙에 입각한 방향으로 복귀를 해야 한다. 정신 차리고 2% 지켜보면서 가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이분 왜 이러죠? 갑자기 비관론을 벌인 닥터 룸 아시죠? 이분이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지금 하시면서 나오셨어요. 그분은 바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여러 번 소개시켜드렸던 매파 바론의 권위자 누니엘 루비니. 예, 발음 좋았습니다. 월가에서 닥터둠으로 불리는 대표적인 비관론자죠. 누니엘 루비니 미국 뉴욕대 교수가 미국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해서 화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거 뭐죠? 네? 루비니는 시장 관계자들이 우려하던 최악의 시나리오, 말하자면은 경착륙이라든가 아니면은 완전히 경기 침체로 대공황 쫙 간다. 이렇게 얘기, 작년에 제이미 다비먼을 비롯해 이 루비니 이 교수님 몇 사람들 뭐 상당히 오랫동안 경제 침체 대공황 대단하다, 뭐 주식 대폭락한다, 뭐 난리가 났었죠. 그렇게 얘기하던 루비니 미국 뉴욕대 교수 이분께서 갑자기 살짝 비둘기로 변했어요. 매파. 나는 매파야. 너희들 나 건드리지 마. 너희들 안 돼. 니들이 아무리 얘기해봤자 나는 안 되지. 그러더니 갑자기 하다. 나르며 세상을 날아가면서 편하게 갑시다. 11월에 대권도 있고 그런데 공화당이 트럼프가 되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바이든을 도와줘야죠. 많이 쏠린 듯한 그런 생각이 들면서 루비니마저 비관론자인데요. 대다수 경제학자들의 기본 시나리오가 연착륙이라고 루비니는 설명을 하면서요. 연착륙 시나리오에서 미국을 비롯해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경기 침체를 피할 것으로 전망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은 2025년까지 목표치인 2% 수준까지 떨어지고 성장률은 잠재 수준보다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살짝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비둘기로 바뀐 우리 루비니 교수 세 번째 뭔가를 제시했는데 그것은 미국의 경제가 얕은 침체. 그래서 루비니 연준 지난 12월 연방공개 연준 정례 세 차례 금리 인하 대신 세 차례 금리도 아니고요. 이제는 6차례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끄집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심각한 침체가 시나리오도 있지만 거시경제 상황을 감안했을 때 거시경제 지금 돌아가는 상황 경제가 나쁘지 않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고 결론은 아니고 지금 볼 때 그렇다. 그래서 상당히 생각했던 심각한 오히려 롤 침체. 예, 한 군데 여기는 침체가 됐다가 저기는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는 괜찮고 여기는 이거 뭐지? 그러면서 안 되고요. 저기는 또 잘 나가고 뭐 이런 것들을 저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전체적으로는 심각한 침체보다는 거시경제 상황을 봤을 때는 그런 어마어마한 것들은 조금 가능성이 낮아졌다. 하지만 지정학적인 리스크, 세계 경제의 위협 요소는 남아있다.